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 마운틴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소개를 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0년부터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4년 임상 조교수 근무를 하다가 작년 초에 사직을 하고 1년 개인 연수로 이제 미국 스탠포드에 갔다가 올해 귀국을 하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좀 복귀를 하지 않고 실리콘밸리 쪽에서 왔으니 테크노밸리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판교 쪽에 6월에 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고 나서는 이제 첫 강연이어서 이제 제 병원 그리고 연구소 이름을 좀 소개하고 하는 강연으로는 처음이어서 첫 강연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제목은 이제 청년의사 측에서 주셔서 저도 처음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제목이어서 역시 기자님들이셔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시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가려움도 치료가 필요라는 제목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수기 공모 이제 낭독해 주신 부분 중에 마음 먹으면 되어질 일이라고 하신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게 와 닿았는데, 사실 말은 쉽지만 그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MBTI로 하면은 이제 NF 쪽이기보다는 ST 쪽이어서 무언가 마음의 가려움 하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객관화되어 있고 뭔가 좀 물질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좀 잘 와닿는 것 같아서 뭘로 좀 해볼까라고 하다가 조금 특징적인 걸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분홍색 코끼리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가려움을 이제 분홍 코끼리로 대체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파트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본다면, 처음에는 분홍 코끼리를 소개를 한번 해보고, 또 파트 2로는 분홍 코끼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마자 바로 이별을 하자라고 소개하자마자 좀 이별을 하자 쪽으로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분홍 코끼리를 소개합니다. 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1분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분홍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코끼리니까 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분홍색 코가 길게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귀는 어떠할 것인가? 질감과 피부와 피부의 주름과 이제 펄럭이는 그 움직임과 이런 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얼굴도 한번 좀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었을지. 여기에는 상아는 없지만 상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코끼리는 이제 다리가 좀 두껍겠죠. 어떤 질감일지, 피부 감촉은 어떨지, 크기는 어떨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코끼리니까 덩치도 일단 클 거고요. 만지기 좋은 몸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꼬리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움직임은 어떨지, 보기엔 어떨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1분 정도 디테일하게 분홍 코끼리가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런 상으로 이제 그려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떠오른 분홍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제 그 전원이 꺼진 것처럼 딱 잘 되시나요? 네. 이게 잘 되기보다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것 자체가 코끼리라는 상을 떠올린 다음에 밀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 상의 잔상이 계속 남아서 그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치료할 때도 그렇고 강박증 치료에서도 예시로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분홍 코끼리는 사실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인지를 대표하는 물질적인 그림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이런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 분홍 코끼리 떠올리는 거랑 같냐면 계속 집중하고 반복해서 떠올리다 보면 그거를 밀어내기가 계속 어렵고 잔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 오신 그 연합회 뭐 관계자분이나 이제 환우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좀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이면 생각의 병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주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의 병의 대표 주자가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의 병 아닌가요?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으로 비롯된 거 아닌가요?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흐름을 이렇게 단선적으로 도식화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이어져서 기분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그 기분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 사실 감정이라는 이 기분이라는 이 가운데의 앞에는 생각이라는 녀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우울해, 기분이 좋아야지, 이건 사실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기분을 인위적으로 좋게 해야지, 이건 잘 안 되고요. 하지만 그 앞단에 적어도 나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 생각은 좀 밀어내야지, 흘려보내야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치료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이 앞단에 있는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있는 이 생각을 조절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의 병이고 기분의 병이기보다 생각의 병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기분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 이전에 그 앞단에 있는 우리가 좀 생각을 조절해 봐야 됩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 중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자기한테 쏜 걸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대강 이렇게 그려지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자책하는 거죠. 화살을 자기한테 쏘는 것, 부정적인 인식이 더 깊어져서 탓하고 나는 부족해,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등등으로 이어지는 자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주요 우울 장애에서 9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도 자책, 자기 비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우울증을 생각의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그 우울증의 특성에서는 탓하는 병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의 특성이 물론 이제 화나는 부분이 있어서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 탓보다는 스스로 탓을 많이 합니다. 내 탓,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화살을 자기한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책은 습관입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스스로 강화가 되고요. 습관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분홍 코끼리는 이렇게 좀 희미하고 작았을 수도 있는데 자책하고 탓하고 습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살쪄서 더 커지는 상황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정적 인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영역이 있고 이게 우울증의 인지치료라는 측면에서도 좀 다뤄지는데요. 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영역은 먼저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때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 이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치료들 등등.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인지 삼재라고 하고, 이게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는 물론 그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각자에게 이런 식으로 좀 형성화되고 있고 공고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짧게 분홍 코끼리로 대표되는 부정적 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분홍 코끼리 이렇습니다 라고 몇 가지 비디오 클립을 좀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미국 연수 있을 때 봐서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이제 인물로 캐릭터로 표현을 하는데, 주인공인 라일리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 1에서보다 좀 자라서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되고 학기 캠프에 가면서의 일들이고, 거기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슬픔이랑 불안이라고 나오는 이 두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돼도 이제 뭐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텐데라고 좀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비디오 클립에서는 슬픔이는 잘 안 나오고 뭐 불안이가 좀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내용 자체는 이제 슬픔이랑 연관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I'm not good enough. 네, 좀 짧은 클립이긴 했는데, 그 이제 건강한 감정들을 다 이제 불안이가 가둬놓고 이제 라일리를 더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오는 결과가 스스로를 계속 부족해 탓하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부분들만 계속 커가는 부분이죠. 근데 마지막에 불안이가 괜찮아, 이거는 스스로가 좀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 사인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는 디테일하게 집중을 해서 더 키우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조망하지 않도록 눈을 가리는 게 이 분홍 코끼리의 특성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는 뭐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기 개발의 어떤 그 자양분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볕이 있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야 식물이 잘 자라지. 계속 응달에만 있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다 보면 결국은 자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게 나한테 도움이 되라는 것들을 한번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씩 질문을 드려요. 한번 뭐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하면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0가지는 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100가지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보는 조망이 그렇기 때문에 편향돼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뒷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제가 비유 중에는 그 우울의 선글라스 비유도 많이 해요. 검정 선글라스를 끼면 검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울의 선글라스를 끼다 보니까 이제 다 만사가 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도 먹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우울의 선글라스를 벗고 맨눈으로 객관화된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망을 갖는 데 있어서 뭐 흔하게 드는 비유 중에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뭐 반밖에 없다, 이런 부정과 긍정,
시각이 있는 것이라면, 근데 마인드풀리스라는 데에서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컵에 물이 반이 있구나 정도의 뉴트럴하게 받아들이는 삼자적 관점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정적, 긍정적 혹은 뉴트럴 이렇게 세 가지 관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읽었던 짧은 되게 유명했던 동화책이고 뒤에 책 그 뒤에도 조금 더 설명이 나올 텐데, 컵에 반이 비었니 찼니 했더니 나는 그냥 컵이 있기만 해서 좋대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어느 쪽 관점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아닌데, 적어도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가, 혹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편향되게 보고 있지는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되게 흥행을 좀 했던 영화죠. 브래드 피트가 너무 이렇게 잘생기게 나와서 정말 롱런하는 배우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두 가지 비디오 클립 정도를 좀 보여줄 건데요. 앞에 하나는 어떤 경주 중에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엔 그 실수를 한 사람과 브래드 피트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Ooh, a 7-second pit stop. 네, 뭐 7초가 굉장히 많이 느린 건지 저는 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그 여성분이 무언가를 좀 실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상황에서 브래드 피트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보도록 할게요. Don't be shitty to yourself. There's plenty of people out there to do that for you. Yeah. 네. 이 부분 보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나한테 모질게 굴 사람들 많고 세상에 힘든 건 많은데 거기에다가 나까지 덧붙여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겠나. 브래드 피트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나도 좀 적용해서 해봐야겠다 라는, 스스로에게는 난 그러지 말자 라는 거를 좀 적용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세 또 벌써 분홍 코끼리랑 이별합시다로 되는데요. 이제 부정적 인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좀 잘 이별할 수 있을까를 세 가지 먼저 해봅시다, 좀 더 해봅시다, 뭐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분홍 코끼리를 1분 동안 좀 생각을 쭉 해보고 그것을 밀어내보는 것을 해봅시다 했더니 좀 잘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의식상에서 먼저 떠올린 다음에 밀어내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밀어내기보다는 흘려보내기로 저희가 돼야 되고, 의식선상에서 유지하면서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전환을 해보자 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알코올 치료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좀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 술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술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하다 보면 결국 생각엔 계속 술이 있어요. 근데 그럼 참다 보면 결국 터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 이외에 다른 떠올릴 또 집중할 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만큼의 강도나 그만큼의 어떤 질, 뭐 어떤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제 없이 그냥 참으세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으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는 결국은 나중에 터지게 되니까 다른 거리들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터지지 않으려면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먼저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 안 되는데요 라고 당연히 뭐 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 뭐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 안 내키니까 몸 안 움직여지시는 거 맞는데 지금은 좀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니까 썩 내키지 않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움직여서 주의를 전환할 거리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고, 아까 생각의 병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도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좋게 해야지가 처음부터 잘 안 된다면 몸을 좀 좋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 부정적 인지를 몰아내는 것이 될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아직 부정적 인지가 너무 커서 그림을 이제 밀어내려고 해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잘 하다 보면, 그래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나와 내 증상으로부터 파고드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주의 분산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해당이 되나, 이걸 뭐 안내를 드려도 되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해주신 것 중에 뭐 러닝크루 해도 되고 뛰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물론 저는 마인드런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대에 편승해서 트렌디하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니야, 그냥 러닝은 러닝이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작년에 연수할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계속 좀 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좀 뛰고 있고, 오늘도 한 10km는 좀 뛰고를 왔는데, 실제로 좀 뛰고 나면 좀 활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여기 쉽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인데 주제에 달리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달리기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뛰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래요. 근데 그럼 생각을 하루키도 해보니까 즐거울 땐 좀 즐거운 생각도 하고 슬플 때는 슬픈 생각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각의 병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을 가볍게 하고 줄이는 측면에서 무언가 활동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꼭 이게 몸을 움직이세요, 격렬한 피트니스를 하세요 라기보다 가만히 계시고 누워 계시고 처져 계시는 것을 줄여봅시다. 주의를 분산해서 관심을 가질 거리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정도의 취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해봅시다의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좀 아껴보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부정적 생각이 모여서 되는 우울증이 내 탓하는 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안내드렸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동화에서도 우정에 대한 거지만 어른들한테도 주는 교훈이 참 많은 책인데, 거기서 이제 소년이 만난 두더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만을 기다리지만 자기 자신에겐 지금 바로 친절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더지가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가장 최고의 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음 먹으면 바로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는 자책의 화살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떤 상징적으로는 내탁 금지. 저 이제 외래 오시면 부탁드리는 것 중에 뭐 약 잘 드시고 활동하시고 내탁 금지의 방패를 좀 잘 세워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화살을 적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쏘지 말자. 내 탓 아니다. 내 잘못 아니고. 난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방패를 좀 잘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단점은 100개, 장점은 하나도 없는, 이렇게 올 때 약간 좀 유치한 면은 있어도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칭찬 노트 써보세요. 하루에 자기에게 5가지 칭찬한 것들을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런 게 아예 노트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는 거죠. 내가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취미 삼아 용인 세브란스에 있을 때부터 약간 시조처럼 짓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나도 안다. 그래 뭐 내가 꼭 장점만 있진 않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써. 그렇게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토닥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고요. 이 뒤에도 좀 취미생활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탓하지 말자, 스스로를 아껴주고 좀 잘 감싸주자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함께 해봅시다의 측면에서는 어느 날 개원 준비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기대지 마시오라는 그림이 있길래 좀 떠올라서 좀 해봤습니다. 아, 기대지 말라는 말 좀 그만 듣고 싶다. 좀 어디엔가 내 몸 하나 좀 기댈 곳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적어보면서 또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결국은 이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고 나밖에 모르는 감정이고 나밖에 모르는 힘듦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는 그래서 동행이라는 좀 키워드가 계속 좀 생각이 났는데 같이 있어줌을 좀 더 넘어서서 그 과정을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 감정이 좀 이해가 되고 말없이 있어도 기대할 수 있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또 찾아보시고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살다 보면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이제 모난 부분도 깎여가고 윤기나게 좀 반짝반짝 좀 빛도 나고 그래서 너도 돌 나도 돌 우리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하나 좀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될 건 있죠. 마치 이제 제 3자적 관주하는 것처럼 뭐 주변 의식하지 마, 부정적 생각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뭐 등등은 되게 공허할 수 있잖아요. 우울한 분한테 우울해하지 마세요. 라는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나도 안 돼서 오는 거죠. 대신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같이 그 길을 가주는 것, 그래서 그 동행할 누군가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분홍 코끼리를 좀 소개를 해봤고 부정적 인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분홍 코끼리의 부정적 인지의 특성에 대해서 인지 삼재를 비롯해서 스스로를 탓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이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주의를 분수한날 거리를 만드는 것과 나 스스로를 좀 아껴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이렇게를 좀 했습니다. 선택을 해보는 건데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붙잡으면서 더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책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분홍 코끼리를 자꾸 붙잡으면서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잘 다독이면서 함께할 누군가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했고요.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1부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을 좀 뽑아서 선생님께 말씀 드려볼 거고요. 아토피 증상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신체 증상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증상에 계속 파고들면서 내가 좋아졌나 나빠졌나 힘든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분산할 거리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신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내부로 너무 향해 있는 안테나를 조금 줄이시고 외부로 좀 향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병원에 보면 달력 밑에 좀 써 있기도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라고 좀 써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아까 탓하는 병 말씀드렸지만 척하는 병의 특성도 있어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하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감정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공유할 사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불편해, 고민이야 라고 주변과 좀 공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로 집중하지 않고 외부로 집중하기라 그 감정을 좀 공유하기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힘든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주변 사람들한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피하진 않을까?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투덜이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좀 약간 그렇게 관계가 긴밀하지 않거나 깊지 않은 분들에게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좀 소중한 관계랑 친밀한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들어줄 열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까봐 주저가 되고 자주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신 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다른 채널이나 통로는 필요하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센터나 이렇게 얘기할 다른 채널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오신 분들이 이제 중증 아토피 연합회를 이제 아시는 분들인데 환우들끼리 이런 고민을 나누고 서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말에 쭉 좀 생각했던 키워드가 이제 동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수용하는구나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나 나눔은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참 열심히 일상을 잘 보내고 있고 살아있음도 느끼고 행복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우울증을 달고 살고 있고 약을 오래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덕에 신체적 고통은 많이 줄었지만 어린 날에 누적되었던 고통과 무력감은 아직도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분의 삶을 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내가 하고 있다고 믿는 1인분이 사실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고통을 다른 이들은 전혀 모르듯 내가 하는 공감이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자꾸 과거에 제가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무리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주변한테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이분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먼저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해오셨던 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 힘드셨을 텐데도 잘 해오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보면 그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다 그랬는데 기분에 대해서의 내용이 좀 주가 된다기보다 내가 1인분을 하고 있나? 내가 무언가를 못하고 있나? 이런 앞단에 있는 부정적 생각이 지속되니까 그 후자로서 이제 기분이 자꾸 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생각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서 오늘 기분 어땠어? 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래서 그 생각 중에 습관화된 부정적인 생각은 없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나 이런 생각 말아야지. 내 탓 금지.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지 나 스스로에게 너무 모질게 굴 필요는 없다. 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일단은 내가 1인분은 못하고 있어 라고 쏘는 화살이 막아지면서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한테 쏘는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날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우적으로는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남 탓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는 좀 건강해요. 내 잘못 아니니까 난 괜찮은데 쟤 때문이야라고 하면 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버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꼭 옳지는 않은데 뭐 가끔은 해보셔도 된다. 가끔은 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졌어도 이 아토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데 혹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치료에서의 힘든 어떤 기억이든 그것과 관련된 뭐 신체 감정이나 아니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던 공감받지 못했던 주변 관계나 여러 가지로 인한 트라우마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으면서 계속 키워가다 보면 그걸 극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 뭐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인과 좀 맞는 분이면 저도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좀 뛰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런닝 해보신가요? 저는 뭐 혼자 뛰기는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수면제 장기 복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면제는 끊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면제 끊기가 힘들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장기 복용을 하다 보면 의존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덜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면제들은 나라에서도 이제 3주 처방 혹은 4주 처방 이상은 한 번에 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수면을 조절하는 약제들이 딱 수면제만 있지는 않고 불안증 약들, 그러니까 예전 말로는 좀 신경 안정제에 가까운 약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의존 내성은 적으면서 좀 수면에는 도움드릴 수 있는 다른 계통의 약들로 우선 전환을 해보고 일부 조금씩 감량을 하는 시도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가면서는 줄여보고 끊어보는 것이 분명히 다른 수면 위생 관리랑 더불어서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쨌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용량을 줄이거나 끊거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로 동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행의 의미가 단지 곁에 있어주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옆에 있다라는 의미를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요. 정신과 치료를 할 때에도 듣는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액티브한 리스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듣지만 좀 활발하게 좀 듣고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것은 네가 언제든 힘들면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고 힘들다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 라는 무언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옆에 있음 플러스 무언가 좀 더 격려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언제든 좀 들어줄게 사인들이 있다면 그게 실제로 좀 가치 있는 것, 그 길을 같이 가는 동행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가려움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좋은 강의와 함께 저희 환우분들의 질문들 해결해 주신 인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